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23조 75번까지 문제 풀었죠? 예. 자, 이번 시간 124조 76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자, 76번, 77번 문제 특징을 보시면요, 여러분. 요 76번과 77번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밑줄,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물어봤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과세 표준 따로 세율 따로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자, 역시 여러분 올해 출제 가능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놓고요. 그럼 이렇게 과세 표준 따로 세율 따로 물어보자 한꺼번에 물어볼 때는 오히려 따로 물어볼 때보다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쫄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그럼 오히려 과세 표준 따로 또는 세율 따로 개별 문제를 물어봤을 때보다 난이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물어봤죠, 여러분? 옳은 거 물어봤죠. 단 2020년 올해 취득한 거로 한정하라. 그리고 2014년도 25회 기출문제 수정했네요. 자, 볼까요? 1번. 취득가액이 얼마, 여러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면세점 규정이죠? 예, 면세점. 그럼 취득세 면세점은 얼마죠? 50만 원이죠. 그냥 1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뭐. 벌써 난이도 자체가 낮잖아. 예. 자, 두 번째.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즉 물건은 하나인데 세율은 2개 이상 적용이 가능하다니죠. 그럼 우리 과세관청은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좋아해요? 낮은 세율을 좋아해요? 높은 세율이죠.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국가로부터 뭐였죠, 여러분? 유상 취득했죠. 그러면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이 바로 국지죠.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쪽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때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이때는 과표를 뭘로 알아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표를 한다. 얘가 맞는 말이네요. 크게 뭐 틀린 데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골라야죠. 자, 4번 여러분이 싫어하는 요 말이 났죠. 뭐 대도시. 대도시가 나온 뭐가 특징이죠? 중과세율 대상이죠. 중과세율 대상. 대도시란 말이란 뭐예요, 여러분? 중과 대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 중과세율 3가지가 있죠, 여러분. 중과세율 종류 3가지 잡읍시다. 첫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죠?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야? 2%. 2%의 100분의 400은 몇 배야? 4배. 2%의 4배니까 몇 프로야? 8%를 표준세율에다 어떻다는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또 하나가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다는 거죠,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100분의 200이니까 몇 배, 여러분? 2배.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니까 몇 프로, 여러분? 4%를 더하라는 얘기죠. 또 표준세율에다가 100분의 300. 몇 배, 여러분? 3배죠. 3배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인 몇 프로를 4%.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빼야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가지를 구분합니다. 첫째,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요? 8% 더한 경우 하나. 두 번째는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한 경우? 4% 더한 경우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표준세에다 일단 몇 배를 곱하고 3배 곱했죠. 그럼 앞에 숫자가 너무 커졌잖아. 그러니까 뒤에 숫자인 4% 여기는 더하지 말고 뭐라? 빼라. 여기는 다 뭐한데? 더하기인데 여기는 빼기죠,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제 살적을 플러스로 바꿔버린다고.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 표준세에다가 8% 더한 세로 중과세는 거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죠. 자, 우리 사치성 재산 5가지 어떻게 외우고 있죠? 별꼴, 오손조 이렇게 기억나셔야 되죠. 두 번째가 여러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죠.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표준세에다 4%를 더하는 건 반드시 이 말 나와야 돼. 어디?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요 말이 나오죠. 이 안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또는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표준세에다가 3배를 곱한 다음에 4%를 뺀 것은 주로 뭐냐? 대도시 안에서. 대도시 안에서 바로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안으로 법인을 전입한다든지 또는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이러한 등기
이런 것이 바로 중과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대도시 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구분하셔야 돼요. 과밀억제권역 나면 4% 어떻게 하는 거고? 더하는 거고, 대도시가 나면 표준에다 3배를 곱한 다음에 4% 어떻게 하는가?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지금 여기 가야 할 게 많은데, 여긴 지금 못 가더라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돼. 사원에 대한, 여러분 여기 잘 봐. 이 문제 푸는 것도 약간의 좀 짬밥, 눈치가 좀 필요하죠. 내가 이 법 규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자, 여러분 봐.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으로서 한 개의 건축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한다는데 여러분. 자, 이거 보죠.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일 때는 중과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중과세나 투기 등을 하는 걸 규제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야. 근데 이 사원용 주택은 복지후생시설이죠. 이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중과세를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제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3번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 필요도 없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 힘든 거죠. 5번. 자, 이것도 중요하죠. 유상거래를 원으로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뭐 했다 그러면 취득했죠. 자, 유상거래로 뭘 취득했죠, 여러분? 주택을 취득했죠. 그러면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주택 유상취득세는 가액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액이 얼마냐면 6억 이하의 소액 주택이면 제일 낮은 세를 몇 프로? 1000분의 10의 세를 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1000분의 책에는 뭐로 돼 있어? 예, 그래서 이걸 1000분의 20, 이걸 제가 오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해갖고 틀린 걸 합시다. 그래서 요 1000분의 10이 아니라 1000분의 얼마 여러분? 20으로 됐죠, 책에는? 예, 그래서 1000분의 20의 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4번을 빼고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들이야. 특히 요거 5번 잘 보셔야 되죠, 여러분? 5번.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와 뭐로 구분해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서, 자, 원칙은 몇 프로죠, 여러분? 4%야. 매매동 유상 취득하면 부동산 몇 프로 적용하라고요? 4%.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죠. 농지하고 뭐죠, 여러분? 주택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온 농지나 주택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그러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얘보다는 가볍게 가야 되죠. 그래서 농지를 매매를 취득하면 이때는 4%가 아니라 몇 프로면 3%로 낮춰주는 거죠. 자, 주택일 때는 더욱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때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취득 가액에 따라서 제일 적은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죠. 그리고 9억 초과하면 얼마죠, 여러분? 3%죠. 그래서 결론은 주택일 때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1%부터 몇 프로까지? 3%까지 가는 거죠. 특히 요 계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 대신 요 6억부터 9억, 6억 초과 9억 이하 딱 중간이 얼마 여러분? 7억 5천만 원. 요게 딱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게 딱 2%. 계산식에 따르면. 그럼 7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세율이 2%보다 어떻게 된 거? 낮아지는 거, 그죠? 7억 5천만 원 보면 초과하면 2%보다 세율이 어떻게 된 거, 여러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 단 이렇게 1%부터 3%까지 적용하되 얘가 몇 주택이면 1세대 몇 주택 이상이면 4주택 이상일 때는 이 주택 유상취득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제외한다는 말은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는 그냥 4% 때려라 그 얘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내년에 확 뒤집어질 거야,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 7월 말에 국회 개원이 이제 우리 국회에 열려갖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7월 달에 개정이 되면 그건 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개정이 안 되길 바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차피 세법은 공부 안 하는 거 뭐. 예, 여러분의 민법만 하고 있죠. 예. 잘해봐라. 잘해봐.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 하나밖에 없다. 왜? 학교는 열심히 해라. 이거 그래봐 일체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공부할 건 많고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 수다는 계속 떨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다 떨 시간만 줄여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요 76번 이렇게 보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과세 표준세 복합적인 문제가 오히려 난이도는 낮아. 쫄지 마.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 갔지? 자, 77번인가요, 이번에도? 77번보다 하나 더 풀어보죠, 뭐. 자, 7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6회 또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충분히 또 다시 나올 형태니까 꼭 좀 잡아달라고 그랬죠. 과세표준과 세율. 자, 이번에 틀린 거 물어봤네요. 2015년도 문제죠. 자,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당연한 말이죠. 다만 무슨 취득일 때 여러분 이거 체킹합시다. 무슨 취득? 연부 취득일 때 과표는 뭐죠, 여러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죠. 여기는 계약금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단 신고가액은 시가편액보다 어떡하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크니까 당연히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편액은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 얘기야. 시가편액은 논하지 마라 그 얘기야.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말을 왜 했느냐? 단서가. 지금 그냥 원칙 갖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시가편액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출제니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데 꼭 물어보지 않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나? 그러면 공무원입니다. 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25살이다. 나이를 말한다든지. 그럼 안 맞는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단서는 쓸데없는 예외 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1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2번 너무너무 중요한 규정이죠. 별표 3개짜리죠. 정말 중요한 규정이죠. 건축인데 뭐를 제외한 거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대. 그럼 뭐야 여러분? 증축, 개축 등이죠 뭐. 그러면 이때에 그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증가됐다. 자, 그러면 이때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로 말하고 여러분? 증축, 개축. 증축, 개축은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니까 반드시 무슨 가액이야 여러분? 증가된 가액이죠. 그리고 건축인 이상은 건차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란 말 때문에 뭐가 나온 거고. 자, 다시 한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요 말 때문에 뭐가 나온 거고 증가된 부분이 나온 거죠. 요 말.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 때문에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뭐. 그리고 건축이 해당하면은 무조건 세로 무슨 세로 여러분? 원시 취득세로죠. 원시 취득세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건축법상 건축이죠. 건축법상 건축. 자, 그럼 이것만 갖고 따지면 신축과 뭐 여러분? 재축. 이것도 1년 내내 합니다. 신축과 재축. 그리고 뭐 여러분? 증축과 개축. 그럼 얘들은 다 신축, 재축하면 무슨 등기 나타나?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일 때 하고 그다음에 증축, 개축은 변경 등기 등이 일어나겠죠? 변경 등기니까 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니까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자, 그러면 원시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과표가 달라진다고 했죠? 과표. 그래서 원시 취득일 때 무슨 가액이고? 전체 가액이죠. 전체 가액. 그러나 간주 취득일 때 묻지 마. 무조건 무슨 가액이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 이런 걸 놓치면 어떡하냐고. 그야 우리가 다 잡고 있죠, 여러분. 원시니까 전체 가액이 되는 거고 간주 취득이니까 무슨 가액이 되는 거야, 여러분? 증가. 요런 매치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매치가 안 되면 끝난 거야. 그리고 세율은 자, 세율 봐 이제. 세율은 다 어디에 포함하는 거니까? 건축 다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2.8%. 자, 외워. 별표 3개 무조건 외워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제. 어차피 지금까지 이해 안 된 거 앞으로도 이해 안 될 거야.
이제 이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해요. 굳이 이해 안 해도 돼. 외울 건 외우지. 세법은 그냥 외우는 거야, 결론은. 오늘 2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점심시간이야? 오늘 2시 발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나오는 거. 지금 계속 뉴스에 나왔던 거. 올해 내년 아주 세법 확 바뀝니다. 근데 그게 어제 노출됐죠. 그래갖고 어제 돌아버렸어, 일부가. 그래, 거기에 지금 경찰에 수색이 의뢰했어. 누가 노출시킨 거냐. 엠바고를 해갖고 딱 메시 기자들한테도 메시 의뢰만 발표할 수 있게 해놓은데 그게 어제 돌아버렸어. 그래서 저도 잽싸게 입수해갖고 카페 어제 저녁에 올려버렸지. 근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특히 취득세 세율이 이번 7월 달에 어떻게 개정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신축, 재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리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야? 증축, 개축. 그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마무리합시다. 그럼 원시 취득이 때문에 과표는 무슨 가액? 전체 가액이 되는 거고 간주 취득이 때문에 무슨 가액 여러분? 증가한 가. 그런데 세율 잘 봐야 돼.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2.8%야. 2.8%. 여기다가 우리 하나 빠진 거 있죠? 이전이 있죠. 이전. 그죠? 이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 요거 나중에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되죠.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럼 요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 요 문구는 정말 중요한 규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3번 볼까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죠. 그러니까 이는 사적 계약에 의한 매매죠, 여러분. 매매 계약이한과 법률 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했대. 환매권은 누구의 권리야? 도자의 권리죠. 그래서 당사자는 약정된 환매 기간에 환매권 행사했죠. 행사를 했으니까 갔다가 어떻게 했어?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컴백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된 거 이거 형식상 이전인가? 형식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 취득인데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환매권 행사라도 징발재산 정략하나 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뭔데? 비과세인데. 다시 한번 징발재산 정략하나 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따라서 뭐 했을 때는 환매했을 때는 그때는 뭐지만 비과세지만 단순히 매매계약에 의한 환매권 행사할 때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까? 과세라는데 이때 이 과세가 되는 이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얘는 표준세에서 표준세 몇 프로 빼야 되려면 중과기준세 2%를 뺀 세율로 가셔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의 100분의 200을 뭐 한 세?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세액을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3번도 중요한 규정이야, 여러분. 대표적인 특례세를 첫 바야. 특례세를 1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때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취득을 뭐로 봐서 한 건의 토지 취득을 봐서 뭘 적용하려면 면세점을 적용하라. 아, 이거 무슨 규정이구나. 면세점 규정이구나. 취득가액이 얼마면 50만 원이면 그러면 내가 천마산 밑에 있는 토지 얼마치 샀어요, 여러분? 50만 원치 산 거죠.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과세를 하지 않는 걸 악용해서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를 또 얼마치 사면 50만 원치 사면은 이때는 각각의 취득이지만 몇 년에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취득하면 이거를 두 개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하나의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100만 원. 그럼 얘 면세점 적용받았던 거 어떻게 하는가? 취소가 되고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얼마짜리 되니까? 100만 원짜리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 요거죠. 예. 어디 있어?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를 몇 건의 취득으로 봐라? 한 건의 취득으로 봐라. 그래서 면세점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라 그 얘기죠. 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면 가감 더하거나 뭐 뺄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탄력세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4번과 5번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몇 번이 3번이죠. 예, 3번이 표준세에서 빼는 건데 2% 빼는 건데 여기는 뭐 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 더한 세율을 한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과세 표준과 세율 크게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80번으로 넘어갈게요. 80번. 자, 80번부터는 여러분 80번부터인지는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80번. 78번 한번 풀어 보시고요. 78번, 79번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80번부터 적으세요. 적을 필요는 없죠. 써져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부가징수죠. 별표 3개짜리죠. 만약에 단독 문제 못 나면 개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죠. 똑같은 말이네. 개별 문제를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뭘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뭐였죠? 자, 1번 취득세 징수는 무슨 방법이죠, 여러분? 신고 납부 방법. 그렇죠. 대원칙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뭐하면 다하지 아니한 때,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 이게 뭐죠, 여러분? 예외죠. 꼭 잡으셔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뭐고 신고 납부고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설명했네요. 1번은.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뭐로 바뀌었대,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네요. 그러면 당초 취득할 때 무슨 세율 대상이었다가 표준세율 대상이었다 뭘로 바뀐가? 중과세율 대상이죠. 그러면 얘는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이건 그냥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법률 명칭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약칭으로 여러분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동됐다고. 그럼 그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자 며칠이냐 여러분? 60일. 자,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신고 기한에서 일수가 나면 며칠짜리밖에 없다. 60일짜리밖에 없어. 이걸 출전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30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체킹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일수 나면 무조건 며칠이야? 60일이야. 취득세나 등록세 무조건 60일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 중과세를 대상이 됐으니까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세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뭐 난 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돼? 빼줘야 되겠죠? 이때 이 빼는 금액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뭐가 부과되겠다면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가산세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 이거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때에 여기서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추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결론 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 납부세액이죠. 이때 당초 납부할 때 뭐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는 빼는 금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는 거죠. 만약에 빼는 금액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뭐하면 더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어떻게 돼? 아니지. 가산세가 포함되면은 추가 납부세액이 어떻게 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는 벌금으로 때린 건데 이 벌금 때린 게 나중에 추가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면은 벌금 때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에 비록 당초 납부할 때 가산세가 납부한 게 있더라도 그 빼는 금액에서는 가산세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는 얘기죠. 감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표시해 두셔야 돼요.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게 바로 뭐고 이번에 중과 대상으로 됐을 때 뭐 추가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요걸 어떻게 하라 밑줄? 밑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야? 이걸 출전에 살짝 물어봤고 보통 징수 방법이 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요거를 신고 납부를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하면 뭐가 부과돼 여러분? 그쵸 가산세. 아니요 가산세는 부과 안 해. 며칠 내만 내면 되면 60일 이내만 내면 가산세는 없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여기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그래서 요거 두 개 확인합시다. 요거 하고 60일 요거. 특히 출전에 가장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60일. 예. 저걸 며칠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30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뭐를 하고자 하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면은 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통과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을 등기 등록에 관한 서류 어떻게 해야 되냐? 첨부되죠. 그래야만 뭘 받아주죠? 등기 등록 신청 서류에 첨부되면 뭘 받아줘?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디 가야 되는데? 등기소 가셔야 되죠. 그래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때 그 등기 신청 서류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어디 들러서? 은행에 들러서 은행에서 취득세 냈어야 된다는 뭐가 나와야?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수증이 등기 신청서에 딱 첨부가 되어야 등기 담당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관의 첫 번째 조건 취득세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야 등기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등기 등록한 후야 등기 등록하기 전이야. 등기 등록하기 전에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4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자 밑줄 쫙.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야? 무신고자죠. 무신고자. 얘는 법정신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없다. 맞아? 틀렸죠. 무신고 가산세의 경감은 여러분 밑줄 쳐. 무신고 가산세의 경감은 뭐와는 관련이 없다. 납부와는 무관이죠. 단지 감면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은 1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집 잠깐 봅시다. 요약집.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요약집을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요약집 보시면 여러분 26조, 27조 특히 27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만 해주면 돼? 6개월 이내만 하면 되죠. 다만 1개월 이내면 몇 프로 감면해주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주고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면 30%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근데 유학집에 그게 없죠. 그래서 그거 삽입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3개월 초가 몇 개월 여러분? 6개월. 그건 몇 프로 여러분? 20%.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 그 감면율 30%짜리가 지금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거 추가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의 경감은 뭐와는 관련이 없다. 납부와는 관련이 없다. 단순히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냐, 3개월 이내냐, 6개월 이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이내만 하면 된다. 6개월. 그럼 6개월 초가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할 수 있지만 뭐는 없다. 경감은 없다. 감면은 없다는 얘기 여러분. 아직 뭐가 오기 전까지만 하면 돼.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면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근데 기한 후 신고를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몇 개월 이내 해주면 6개월 이내 해주면 무신고 가산세 어떻게 해줄게? 깎아줄게. 그러니까 빨리 하라 그 얘기야. 신고를 하더라도. 오케이? 자, 5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해당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에 대한 여기는 뭐 나왔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세 나왔죠. 요걸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4번인가요? 4번. 자, 요거 정리합니다. 자, 81번 별표 3개짜리죠. 요거는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신고기한이죠. 신고기한. 저 다음은 취득의 유형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기한이다. 뭐 별표 3개짜리죠. 가장 옳은 거 물어봤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2번, 4번, 5번이 바로 예외 규정이고요.
원칙, 요게 1번이 원칙이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신고기한 원칙.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냐, 여러분? 30일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며칠이야, 여러분? 무조건 60일이라고 했죠, 일순하면은. 예.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뭐? 상속이죠. 상속이란 취득했던 상속 등기일까지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뭐 말일이 기산점이죠. 그로부터 몇 월이냐, 여러분? 6월. 또는 상속인의 주소가 어디면 국외면 이때 몇 월? 9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또는 9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속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뭐는? 증여는 예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는 어디가 되는 거 여러분? 원칙을 적용해줘. 원칙. 요게 상속과 증여 꼭 비교해 두셔야 돼요. 상속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야? 계약일이죠. 계약일. 계약일 또 며칠이 내야 돼 여러분? 30일이 되죠. 60일이 되죠. 60일. 예. 근데 참고로 요거는 바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아. 그러니까 뭘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 6월 또는 9월 이내 모두 내고 상속세도 신고 납부하고 모두 취득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증여는 이게 같다 다르다.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데 계약일이야. 그런데 증여세나 양도세는 언제 여러분? 증여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여러분? 3월 이내죠. 그래서 좀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자 봐요.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 취득세 신고 기한과 그 다음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같다고 다르다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원칙 며칠 이내 60일 이내란 얘기 여러분. 예. 근데 증여세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알아두셔야죠. 어떤 날?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이라.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 말일 기준이야. 양도소득세도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말일 기준이죠.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몇 월 이내 여러분? 3월 이내죠. 3월 이내.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같다고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상속세는 어떻다? 같다 그 얘기야. 상속일 때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이 중요하죠. 취득세를 뭘 받았다가 비과세 또는 면제 또는 뭘 받았다가 경감을 받았다가 해당 과세 물건이 뭐가 되거나 부과대상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가 되고 부과대상 또는 면제 또는 경감받은 게 뭐가 돼서 취소가 돼서 뭐가 된 거라면 추징 대상이 된 거죠. 그럼 그때는 사유 발생할 때 자, 며칠이야? 60일이죠. 30일짜리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5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뭐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항상 등기를 하기 전까지죠. 등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네요. 나머지 1, 2, 3, 4번은 다 뭐 한 말이야?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는 크게 세 가지야. 상속,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 전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증여는 예외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잡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예외 규정 보통 징수로 갑시다. 보통 징수. 별표 2개. 자, 84번 취득세의 보통 징수죠. 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밑줄.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사유죠. 보통징수 사유죠. 자, 보통징수 신고 납부가 아니라 원래는 뭔데?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를 다 하면 안 하면 그때는 뭐로 간다고요? 보통징수. 보통징수 액션을 누가 쳐는 거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액션을 쳐는 거죠. 과세권자가. 네. 이때 원칙의 신고 납부인데 예외인 뭐로 갈 때는 보통징수를 갈 때는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가산세 쫓아오죠. 가산세. 자, 2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세 과세표니까 세액을 뭐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까지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면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경우에는 무조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 여러분, 요 지워, 이렇게. 불성실은 지워, 이나. 그냥, 자, 그래서 그냥 무신고 가산세를 해주세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경감해 준다? 50% 경감한다. 자, 맞아, 틀려? 틀렸죠. 기한 후 신고를 한다 해서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죠.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여러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여러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말은 틀렸다. 그래서 뭐는 할 수는 있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 기한 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뭐를 받으려면 경감을 받으려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죠. 6개월 이내. 그래서 2번은 틀린 말로 해석해서 답이 돼야 되네요. 예. 자, 3번. 무신고 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할 세. 여러분 여기서 가로는 보지 마세요. 가로는 법에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해석하기는 너무나 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할 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납부세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몇 프로다 여러분? 20%를 바로 뭐로 한다? 무신고 가산세란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몇 프로다? 몇 프로다? 20%.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40%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다만 이때 가산세를 때릴 때 무신고 가산세를 때릴 때 가산세 때릴 때는 납부세 기준이다. 납부세의 기준이다. 여기 밑줄 한번 쳐. 납부세 기준이다. 즉 산출세 계산이 아니라 산출세 기준이 아니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다, 여러분? 20%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물어볼지는 않을 거야. 출전에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배려해 주죠. 우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회계 전문가 자격시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출제위원들한테 바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법을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한테 세무 전문가로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법에 대한 지식만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자꾸 요즘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왜? 문제니까. 자, 4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였을보다 어떻게 했다, 여러분? 적게 납부했다. 요거죠, 여러분. 자, 납부하지 않았다. 저거,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미납이죠. 납부 자체를 안 한 거죠. 요는 납부하였을보다 어떻게 했다? 적게 납부했다. 요게 바로 요게 뭐죠? 과소납부죠. 자, 이러한 때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즉 미납세액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요거를 말하는 거죠. 미납세 또는 요거 과소납부분세, 요거는 바로 요걸 말하죠. 요거에 대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 지연 일수 곱하기 하루당 얼마, 여러분? 10만 분의 25죠.
요거를 산출한 금액을 뭘로 알아? 예, 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거죠. 자, 특히 주의할 거는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오로지 어디만 있다 여러분? 지방세만 있다 그랬죠? 저거 뭐라고? 지방세. 그럼 국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방세는 그냥 올해까지 동일하게 뭐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이 나오지만 국세는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반 가산금을 합해서 뭐로 간다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간다 그랬죠. 구분해야 돼. 5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이거 아주 중요하다.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신고죠? 뭐 해버렸다고요? 매각했대. 한마디로 뭐를 말하는가? 미등기 전매를 말하죠. 그러면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80%죠. 요를 뭘로? 중가산세로 때리죠. 중가산세. 그래서 요 5번은 중가산세. 특히 요거는 하나 적어놔. 오로지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거다? 취득세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취득세에서만. 몇 프로예요? 80%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출전의 고침이다. 50% 이런 걸로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중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도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뭐가?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닐 때.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간세는 무슨 대상일 때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등기 등록 대상일 때만 적용하겠죠. 단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뭐는 회원권은 이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제외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시험에는 아마 이게 나올까? 무슨 취득일 때? 간주 취득일 때. 간주 취득일 때. 이럴 때는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간주취득 꼭 시험에 간주취득으로 안 나오겠죠? 뭐로 나오죠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문자가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가산세 80% 때려야 되는가 안 때려야 되는가? 안 때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간주 취득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기까지 꼭 잡으셔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신고 납부와 보통지수 모두 합한 바로 취득세 부가징수죠. 가장 강력한 출제 패턴이죠. 얘는 신고, 납부, 보통징수를 모두 짬뽕시킨 거죠.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예. 실제 기출문제네요. 예. 2014년도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1번 재산권을 공부해서 나왔다 뭐 하려면 등기하려면 등기한 후야 등기하기 전이야 등기하기 전까지 여기 등기하기 전까지죠. 여기서 등기하기 전까지라서 등기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이때까지 취득세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2번 이때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즉 뭐 등기소장이 되겠죠. 얘를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납세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어떻게 하라 여러분? 통보하라 그랬어. 자, 저는 강의할 때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설명 안 했어요. 요약집을 앞만 두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 없냐? 이거는 실무 절차 규정이에요. 자, 여기 이 규정을 보면 납세 의무자와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납세 의무자와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등기 등록 관서 뭐 등기 여기 지방자치단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실무 절차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무 절차 규정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답이 아니야.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드물어. 그러니까 못 보던 게 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 이거 전혀 이 문구는 전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있네? 그러면 일단은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듣도 못한 거는 평균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가? 자기 케이스로만 얘기하면 안 돼.
보던 거는 자기가 보던 이게 뭐 얼마 있겠어. 나만 못 보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못 보던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무 절차 규정이나 뭐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게 나왔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이거 자꾸 있어봐. 시간만 깨먹고 빨리 몇 번까지 간다. 5번까지 가라는 얘기야. 5번까지. 그러면 3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뭐를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야 여러분? 바로 보통징수세죠.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적세에다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해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금을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보통징수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이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로 가는가? 보통징수. 예외가 되는 거죠. 이때 취득세가 보통징수라면 뭐가 더한다 여러분? 가산세가 더해지는 거죠.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가산세죠. 그때는 산출세액이 몇 프로 여러분? 80%인데 여기는 뭐래서 100분의 50. 이 정도 주면 이건 출전이 여러분 때 많이라고 주는 거야. 드세요 하고 이렇게 차려드린가? 그럼 여러분이 네 하고 콱 찍어 먹으면 되죠.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무슨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가산세. 가산세가 나올 땐 반드시 무슨 방법이야? 보통징수 방법이야. 신고 납부하에서는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작동하십니다. 누구? 법인이죠. 꼭 적어놔. 요 규정은 개인한테는 적용 안 합니다. 오로지 누구한테만 적용한다고요? 법인한테만 적용하죠.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뭐를 장부 등을 어떻게 해서 작성하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보존해야 되게. 법에서 부과하고 있죠. 근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죠. 그러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보다 여러분? 가산세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의 가산세는 100분의 얼마 여러분? 10. 요게 제일 중요해. 100분의 10이다. 그래서 법인 등의 장부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몇 프로예요? 10%. 요걸 출전에 살짝 뭐로 고치냐? 20%로 고칠 가능성도 높아요. 숫자 하여튼 세법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세법은 숫자가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세법은 대부분 다 계산이야. 계산과 관련한 거죠.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숫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법은 출전에 뭘부터 건드리다? 숫자부터 건드려. 나는 이 문제 딱 봤는데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보기 전에 뭐 숫자 나온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개찍어 마음 편안하게. 그러면 틀릴 가능성보다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청기 누설이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 감독, 그 출제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 딴 데 가면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가뜩이나 출제는 저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강의에서 어떻게 강의하려지는 거를 저를 샘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합시다. 자, 87번.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가 가면 별표 하나 정도? 이렇게 개별 문제로 나오기는 힘든데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걸 통해서 바로 기한 후 신고와 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좀 확인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자, 뭐 물어봤죠?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무신고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자만 할 수 있죠. 그럼 요 무신고자와 대응되는 게 누구에 있어요 여러분? 과소신고자죠. 뭐 한 사람? 과소신고한 사람. 그럼 과소신고한 사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과소신고를 한 사람은 얘는 신고 자체를 한 거고 안 한 거고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뭐고? 기한 후 신고야.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하는 거다고? 무신고자만 한다고. 그래서 무신고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기한 후 신고고.
했는데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이 나중에 야 내가 그때 잘못했다 야 잘 몰랐다 야 그때 나중에 내가 고쳐서 할게. 이게 바로 뭐야? 수정신고. 그러면 세법은 과소신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과다신고자도 있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많이. 그럼 과다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만료 안 만료? 절대 안 말리죠.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했고 세금을 많이 했다. 야, 돌려줘. 그때는 어떻게 돼? 경정 청구죠. 돌려줄 때하고 신고할 때는 달라. 추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만 하면. 근데 많이 낸 걸 돌려달랄 때 그때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 공손하게 두 손을 벌리고 돌려주세요. 네. 하고 어떻게 돼? 청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야, 여러분? 청구야, 청구. 봐. 증액은 할 때는 뭐고 다? 신고. 근데 뭐 할 때는? 감액할 때는 공손하게 돌려주세요. 네. 하고 봐야 돼. 용어 자체가 다르죠? 여기는 벌써 신고인데 여기는 뭐야? 청구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무신고자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여기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이게 바로 기한 후 신고 기한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만. 근데 이양할 거 몇 개월 이내 해주면 1개월 이내 해주면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줄게? 50% 깎아줄게 되죠. 그럼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인데?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인데? 20%인데 요거에 몇 프로 깎아주겠다고? 50%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 깎아준가? 10%. 그러면 이때 적용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되는가? 10%죠. 자, 요게 이제 본의 아니게 여기 답이 두 개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답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3번은 물론이고 몇 번도 5번. 거꾸로 5번은 물론이고 몇 번도 3번도. 왜냐면 여기 개정된 걸 제가 못 고쳤네요. 아이씨. 그래서 1개월 초가 이제 몇 개월 이내죠, 여러분? 3개월 이내죠.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그러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20%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30%.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요약집 보세요. 유학집에도 아니고 반영이 안 됐죠. 그거 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때 20% 30%가 몇 프로죠, 여러분? 20% 30%는 몇 프로야? 2, 3은 6%죠? 6% 빼주니까 몇 프로 되는가? 20%에서 6% 빼면 14%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죠. 자, 3개월 초가 몇 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면 이때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 20%죠. 즉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 이내만 해주면 20% 몇 프로? 4%를 뺀 몇 프로? 16%의 무신고 가산세를 정했다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으로만 되어 있죠, 여러분? 5번만 되어 있지만 3번도 틀린 걸로 좀 고쳐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된 걸 제가 쫓아다니면서 바꾼다고는 했는데 그걸 못 고쳤네요. 그래서 우린 답 두 개를 합시다. 불쾌하지 마. 답 두 개를 했다고 해서. 우린 좋은가? 자, 4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을 6개월을 초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다. 맞아? 맞죠.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다.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가 없다니죠. 이때 5번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했던 세액을 뭐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아니죠. 납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랬죠. 무관하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3번과 5번을 고쳐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야. 내가 과세 물건은 오늘 잔금 지급이랴. 그 이날에 잔금을 지급한 날이면 뭐 한 걸로 보고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부터 원칙 며칠 이내? 60일 또는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까지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대기야. 요 신고 기한까지가 원래 뭐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했으면 신고 기한이 뭐 하면 지나버리면 이제 대기야. 뭐가 날라올 때까지?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죠. 그래서 고지서에 얼마가 적혀갖고 납부 기한이 나오겠죠? 자, 요때는 신고 기한까지는 뭐만 내면 되는데 과표에다 세를 곱하면 뭐 여러분? 산출세만 내면 되는데 그때 안 하면 요걸 안 하면 여기는 산출세에다가 안 한 거를 더해져. 뭐 가산세가 더해져서 뭐가 날라오는가? 고지서로 날라오죠. 그러면 요때 아직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이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면 한 번 더 비록 기한은 어떻게 했지만 지났지만 뭐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 당초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하는 신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때까지 아직 뭐가 오기 전이면 고지서가 오기 전. 근데 요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할 거 몇 개월 이내 해주면 6개월 이내 해주면 깎아줄게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깎아주는 정도는 기한에 따라서 1개월 이내,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 요 기간 내 해줘라. 이왕이면 할 거. 이왕이면 할 거.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33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무신고 가산세 감면 박스 나와 있죠. 예, 요게는 개정된 걸 제가 반영해 놨죠, 여러분. 예, 그래서 2020년 개정해 갖고 박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 집도 이렇게 고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3쪽에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요거 좀 참조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뭐 쉬죠, 뭐.